여러분, 토지 투자 기초 내용을 살짝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늘 얘기하죠. 제가 이거를 강의 내에서 다음에 또 언제 또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다음에 좀 뺄까도 생각 중입니다.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용도지역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뭐냐면 그냥 그 땅에 대한 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있죠. 땅도 처음부터 팔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뭐뭐가 될 팔자가 있는 거고요. 이 땅은 뭐 개발될 팔자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땅은 농사만 지을 땅인 거고요. 어떤 땅은 처음부터 그냥 산으로 그냥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팔자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우리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팔자가 바뀌게 되면서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을 제가 팔자라고 얘기 드렸죠. 팔자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팔자가 바뀌게 되면서 땅도 인생이지요? 땅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하찮았던 땅이 귀한 땅이 되고 지가가 팍 올라가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도지역은 뭐라고요? 그 땅에 대한 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토지 투자 시작하실 때 용도지역을 알고요. 용도지역 중에서 사야 될 땅 고르시고요. 사지 말아야 될 땅만 구분해 놓으시면은 토지 투자가 반은 쉬워집니다. 용도지역 중에 함쌤이 전문가들이 이 용도지역은 피하라고 했으니까 이 땅만 피하고 어떤 땅이든 사도 괜찮아 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반은 괜찮게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지역만 아셔도 여러분 기획부동산 땅 3분의 2 정도는 거르고 피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짧게만 팁을 드리면 초보 토지 투자자분들은, 초보분들은 이런 용도지역 피하시면 됩니다. 여기 땅 피하시면 됩니다. 자, 농림지역 땅 피하세요. 농림지역 땅 하지 마시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 피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보면 나오고요. 요즘 어플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땅 지번만 알면 다 나옵니다. 농림지역 땅 피하시고 자연환경 보전 땅 피하시고요. 요 두 개 땅만 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 요 보전 녹지지역 땅만 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전 녹지지역도 굉장히 개발도 잘 되고 그러는 영향이 있는데 그냥 요 세 개 지역 용도지역 땅만 처음에 저 지역 땅만 좀 피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시면 우선은 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 이상은 거르고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목 아시죠? 여러분, 용도지역하고 지목 특히나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많이 헷갈리시는 질문 중에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땅을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 질문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땅 용도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 용도요? 용도지역이 뭔가요? 묻는데 그 땅 전이에요, 밭이에요, 뭐 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용도지역은 대, 전, 답, 뭐 과수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이런 거는 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목.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하고요. 그 땅에 대한 팔자,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팔자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용도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거. 지목은 그 토지에 대한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절대 전답 과수원이에요 말하게 되면은 저 사람 용도지역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아시면 되고요. 그 땅에 대한 용도는 뭔가요? 지목은 뭔가요? 물었을 때 밭이에요, 논이에요. 전답이란 말이 어렵게 되면 밭이에요, 논이에요, 뭐 임야예요, 산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은 되게
아시겠죠? 자, 용도 지역과 지목 꼭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장 초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한 필지는 몇 평인가요? 아, 이 질문을 제가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짧게 딱 3분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 주소 갖고 있죠. 사는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 주소 있죠, 주소. 내가 사는 주소도 있고 땅도 다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주소에 해당되는 게 한 필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너무 편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으로 표시됐는데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지적 편집도라고는 지도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요. 이 빨간 선 안에 그 토지 보이시죠? 이 빨간 선 안에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을까요? 몇 필지. 이게 다 선을 거는 게 필지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자, 빨간 선 안에 있는 토지 필지는 몇 필지나요?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산 113-1번지라고 하는 토지가 크게 한 필지가 있고요. 자, 9필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호당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큰 필지까지 9필지. 이 빨간 선 안에 9필지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필지가 113-1은 이렇게 큰데요. 30번 필지는 이렇게 조그맣니다. 이것도 한 필지고요. 이것도 한 필지예요. 여기는 더 조그맣게 지금 나눠져 있죠? 12번 요것도 한 필지고요. 113 요것도 한 필지예요. 같은 한 필지인데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자, 결론은 뭐냐? 한 필지는 몇 평이에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 절대 하시게 되면은 호갱 취급당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한 필지는 뭐 100평이 될 수도 있고요. 200평이 될 수도 있고요.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0평이 될 수도 있고요. 수십만 평이 될 수 있는 게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대한 몇 평이에요? 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 지번에 대한 그 필지가 딱 그 평수가 되는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지번에 해당되는 게 한 필지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이제 한 필지는 몇 평이에요? 라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9필지. 야, 9필지.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역시나 여기는 고수분들만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 지식 모르셨던 분들은 단 요거 오늘 알려드린 거 용도 지역과 지목과 한 필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아셨던 분들은 그냥 너무 쉬운 얘기니까 다시 한번 새기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까? 자, 토지 투자를 지금 나는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줘 보세요. 한번 몇 분이나 들어오셨을까요? 아마 창피해서 손을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괜히 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지만평님 손 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타켓은 대지만평님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왜 토지투자 아직 못하셨나요? 네, 토지투자 못하시는 이유들을 한번 저한테 적어줘 보시겠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토지투자 왜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시작을 하셨더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유형, 오늘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상담을 보고 듣고 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담하고 가셨어도 토지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못하는 분들 계신 텐데요. 많은 그 유형들을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가 저 유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 영어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뭐가 보이나요? 네, failure. 발음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뭔가요? 실패란 단어죠.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발음을 어렵게 놨나 했더니 입에 잘 담지 말라고, 그런 뜻에서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이 실패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말라고 한번 해놓지 않았나 했는데,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실패란 단어는 뭡니까?
다 유명한 말이 있지만 실패는 뭔가를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게 또 실패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이거 너무 좀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아무것도 안 하면은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실패는 경험 안 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은요,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도 솔직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는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실패라는 단어가 꼭 나쁜 단어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못해서 실패라는 말도 투자에 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는 실패입니다.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실행도 안 해본 사람이 오히려 제일 가난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시도조차 안 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 이 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금수저이지 않은 이상은, 돈이 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솔직히 부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진정한 실패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